정옥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커튼을 젖히자마자 부엌으로 향했고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외동아들 민재와 며느리 소진,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손주 승민이를 위해 아침밥을 준비하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히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던 정옥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바라보다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자신 말고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금 숟가락을 맞췄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고 소진이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나왔습니다. 정옥은 얼른 일어나 말했습니다. 밥 다 되었다. 국은 간 한번 봐볼래? 오늘은 청국장 대신 된장으로 끓였어. 소진은 피곤한 눈으로 식탁을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늘 수고 많으세요. 민재는 말없이 앉아 신문을 넘겼고 승민이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자신도 모르게 식탁 한쪽에 앉아보려다 멈칫했습니다. 소진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그냥 같이 드세요. 말은 그랬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고도 밥은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대화 없는 아침 식사에 이질감을 느끼며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진은 커피를 마시며 정옥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옥은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겁게 말하지 말고 말해봐. 소진은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죠? 명예 문제로 가족 간에 다투는 일 많잖아요. 그래서요. 혹시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냥 법적으로 정리만 해두자는 거예요. 정옥은 머뭇거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죽기 전 힘들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지켜온 공간이었죠. 하지만 소진의 말 속엔 강요보단 설득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뭐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체계적으로 해두자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민재 거 될 건데요, 뭐. 정옥은 눈을 감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남길 거 이것밖에 없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동사무소를 방문해 명예 변경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하는 정옥의 손은 다소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꽉 깨물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명이 앞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은요. 정옥이 집을 공동 명의로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소진은 더 이상 정옥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도시락도 남편의 넥타이도 어느새 며느리 손에서 벗어나 정옥의 일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옥은 늦은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손자의 교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방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해요. 요즘 도난 사건도 많고 어머님 계시는 방 쪽이 후문이랑 가까워서요. 정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뭐 훔쳐가겠니? 소진은 황급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럼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정옥이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방 천장 모서리엔 조그마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인데 점점 그녀 것이 아닌 느낌이 들고 있었지요. 며칠 후 정옥은 민재와 소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며느리. 날 선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당신도 좀 생각 좀 해봐. 우리 애까지 있는데 이 집에서 넷이 산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난 어머님 없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불편했어. 우린 셋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셋만. 정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닌 방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액자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 셋 안고 웃던 젊은 시절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저마다 힘들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따뜻했지요. 지금은 웃는 얼굴 하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옥은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를 믿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른 봄날 오후 거실 창밖으론 꽃샘 추위 바람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자의 내복을 햇살에 널며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소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집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오래돼서 위험한 부분도 많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오래된 집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 근데요. 공사 기간 동안 어머님 방이 좀 애매해져서요. 민재랑 상의했는데 한 두 달 정도 언니네 댁에 좀 계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정옥은 멍해졌습니다. 아니, 나 어디 가긴 좀 그런데. 여기가 내 집이잖니. 내 방도 있고. 바로 그때 민재가 퇴근에 들어오며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소진 말이 맞아. 공사 기간엔 먼지도 많고 위험해. 엄마도 그동안 좀 쉬는 게 어때? 잠깐 비켜주는 거야.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쉬어야 하는 사람인가, 비켜야 할 사람인가. 그 말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주자로서 자신을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큰 가방 하나에 자신의 옷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사진 몇 장, 오래된 가계부, 남편 유품 몇 개를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자정 무렵 소리나지 않게 이불 보따리를 둘러매고 현관으로 나서는 순간 손자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정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서 그래. 금방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 현관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부르려다 말고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엔 언니 집 주소가 떠올랐지만 발걸음은 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찜질방 입구 앞에 섰습니다.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나긋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시네요. 오늘도 장기 보관함 쓰실 거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오래 있을 것 같네요. 그녀는 조용히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구석 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불 꺼진 공간, 옆 사람들의 숨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정옥은 이불 속에서 가만히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그 손은 몇십 년 동안 가족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이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찜질방의 새벽은 조용하고 낯설었습니다. 정옥은 등 밑에 얇은 매트를 느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떠지는 시간, 그녀는 몸을 일으켜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 유일하게 남은 체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구청 노인 일자리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도우미, 공원 정화 활동, 학교 앞 교통 보조. 어느 하나 쉬워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옥은 공원 청소 일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원봉사라고 쓰여 있었지만 중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찜질방 하루치, 사물함 요금을 낼 수 있었지요. 그날 오후 정옥은 종이 가방에 도시락을 싼 채 다시 예전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은 그대로였고 유리문엔 손자의 키를 재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마침 안쪽에서 문이 열렸고 초등학생 교복을 입은 승민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 그 말은 그리움도 반가움도 담지 않은 단순한 관찰의 문장이었습니다. 정옥은 한쪽 입꼬리를 겨우 올려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 좀 전해주러 왔단다. 엄마한테 전해줄래? 승민은 종이 가방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안 싸와도 돼. 엄마가 시켜 먹으래.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실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웃음소리. 그 웃음에 정옥은 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떼려는 순간 발끝이 집 대문턱에 살짝 걸렸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했고 종이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도시락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속에 조기 2마리, 미역국 담긴 용기, 소박하게 싸놓은 반찬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정옥은 조심스레 손으로 반찬을 주워 담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구나.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정옥은 가방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오래된 땅 문서 1장. 남편이 살아생전 혼자 모아놨던 이름 없는 땅. 정옥은 가만히 서류를 펼쳐보며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만은 아직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청 문화복지센터 지하 강의실. 정옥은 주름진 손으로 A 사용지를 꾹꾹 눌러 적고 있었습니다. 노인 창업 기초반 첫 수업 날이었다. 칠판 앞에는 시니어 푸드 창업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12명쯤 되는 수강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식당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반찬 가게가 꿈이라고 말했다. 정옥의 차례가 되었다.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이 말했다. 저는 도시락을 팔고 싶습니다. 조금은 쑥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교실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선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요즘은 도시락 하나로도 사람 마음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날 이후 정옥은 매일같이 수업을 들으러 갔다. 레시피 작성법, 식재료 위생 관리, SNS 마케팅, 포장 디자인.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 가족을 위해 요리하며 익힌 손끝 감각을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야만 했다. 2달 뒤 그녀는 서류를 꺼내 오래된 땅을 다시 찾아갔다. 이름도 없는 경기도 변두리 허허벌판. 그곳에 중고 컨테이너 하나를 가져다 놓고 페인트 칠을 하며 손수 간판을 달았다. 정옥인의 손맛 도시락. 메뉴는 단 하나. 매일 달라지는 엄마의 밥상 그대로를 담은 도시락. 가격은 5,000원. 직장인과 학교 앞 고등학생들이 호기심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문은 빨랐다. 블로그, 동네 커뮤니티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시락으로 소개되며
이 작은 컨테이너는 줄 서서 기다리는 집으로 변했다. 정옥은 매일 도시락 뚜껑 위에 직접 손글씨로 메모를 붙였다. 나도 한때 엄마였다.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들은 마치 정옥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처럼 보이기도 했다. 찜질방 사물함엔 더 이상 도시락 반찬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곳엔 앞치마와 작은 계산기가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밥 짓는 기계가 아니었다. 이제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도시락을 팔고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손님 중 한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밥 냄새가 엄마 집 같아서. 그 말에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여기선 다들 잠시라도 누군가의 엄마 품에서 밥 먹는 기분이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정옥은 카페 옆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좀 살아있는 기분이 나네요. 그날 오후 컨테이너 도시락집 앞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반찬통에 마지막 도시락을 담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풍경 속에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젊은 여인. 소진이었다. 가게 앞에 선 그녀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울렸고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덮고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게 돼서 죄송해요. 소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제 탓이에요. 민재가 직장 그만두고 저도 일이 끊기고 지금 집도 팔 생각 중이에요. 저희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 어머님,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정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도시락 위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마지막 도시락입니다. 소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정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엔 더 이상 내가 쉴 공간이 없어. 너희들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나온 거야. 그리고 이곳이 이제 내 집이다. 소진은 손을 떨며 도시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옥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소진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건 내 삶에서 좋은 일일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말은 이젠 하지 말아줘.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소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조용히 비가 들이쳤고 우산은 손에서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옥은 카페의 문을 조용히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도시락통을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밥맛이 돌아오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주방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정옥은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밥을 뜨고 반찬을 담고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주방 한켠엔 오늘 아침 방송 출연을 축하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정옥의 이야기가 소개된 이후 70대 도시락 사장님은 인터넷 기사로 빠르게 퍼졌고 TV 방송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한때 가족에게 내쫓긴 어르신, 도시락으로 제2의 인생을 열다. 매일 손글씨 메모와 함께 전해지는 따뜻한 밥상. 정옥은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날 오후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다. 그는 머리를 짧게 자른 채 낡은 정장을 입고 정옥의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 피로, 말 못할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정한 눈빛으로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혼자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옥은 말없이 도시락통을 하나 꺼내 조용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도시락 줄까? 민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세요. 먹고 싶네요. 어릴 때 먹던 엄마 도시락 맛이 그리웠어요. 정옥은 포장된 도시락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메모는 오늘도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민재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엄마, 혹시 오늘 잠깐이라도 같이 식사하실래요? 우리 집 아니더라도 여기서라도요. 정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도시락 예약이 꽉 찼어. 다음에 미리 예약하시면 같이 먹어줄 수 있어. 그리고 민재야. 이 집은 이젠 제 직장이고 제 삶의 자리다. 도시락은 줄 수 있어도 자리는 빌려줄 수 없어. 이건 이제 내 몫이란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정옥은 창문을 닫고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벽 한쪽에 붙어있는 명함 크기의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짐도 아니다. 나는 정옥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시 앞치마를 매며 예약 대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손글씨 메모를 적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또 누군가가 조용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컨테이너 카페에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정된 도시락 30개는 이미 모두 팔렸고 주방도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정옥은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5시. 찜질방에 들어갔던 첫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 시간 그녀는 종이컵에 커피를 쥔 채 눈물도 없이 앉아 있었지요. 이제는 같은 시간 가게 의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남아있던 무게, 엄마라는 이름, 시어머니라는 책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트럭 한 대가 컨테이너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옥이 창밖을 내다보자 익숙한 얼굴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구청 청년, 정옥의 창업 교육 당시 조교였던 은기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번에 가게 등록하신 다른 어르신들. 도시락도 부탁드리러 왔어요. 정옥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도시락은 마음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법이죠. 오늘은 좀 맵게 해줄까요? 은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도시락은 매워도 따뜻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그가 떠난 뒤 정옥은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작은 화분을 챙겨 나와 가게 입구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초록잎이 활짝 피어있는 화분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부담도 아니다. 나는 나로서 산다.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돌린 정옥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가라앉고 거리의 소음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하루가 시작되네요. 그녀는 작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누구의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은 하루의 마무리.
오늘은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아낸 날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등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볍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